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쉐리 투게더 김호진입니다. 새롭고 특별한 자치시대, 6월 11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규제 족쇄에서 벗어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길, 과연 여러분의 삶에 있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지원방송에서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민선 8기 지역발전 방향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쉐리 투게더, 오늘 그 대미를 장식할 곳은 규제의 땅에서 미래의 땅으로 거듭날 우리의 삶의 터전,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그려보는 영상까지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갈 출연자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실 패널, 강원도 전반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죠. 이원학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쉐리 투게더, 오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 이원학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님 모시고 새로운 출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는 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지난 6월 11일 영시를 개해서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여러 난관 끝에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셨는데요. 지사님 소감 말씀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본격적인 이 토론 프로에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벌써 이제 도지사 취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 전에 그렇게 치열하게 선거 때 후보자로 나왔던 것에 비하면 훨씬 좀 홀가분하게 우리 또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아주 좀 반갑고요. 이번에 힘들게 우리 도민 여러분들 덕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드디어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범은 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체감할 수 있게 변화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그중에 엑기스 되는 거를 제가 좀 잘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채널 바꾸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엑기스 말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요, 우리 도민분들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또 도지사님께 어떤 부분을 바라고 계신지 목소리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한 600년 만에 바뀌는 게 맞나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큰 게 생긴다 그러면 좋은 거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조금 자리 잡는 게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잘 돼갖고 강원도가 좀 이름을 좀 빛냈으면 좋겠어요. 특별자치도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특별자치도 이름만으로도 특별하게 느껴지고 자부심도 느끼는 거고. 박수를 주고 싶어요. 시골 탈출, 다양한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겠다? 변화가 많을 것이다. 어떤 변화일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어요.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는 띄는데 그렇게 큰 기대는 갖지 않지 않나. 와닿는 거는 이름, 글자 수가 좀 늘어났다? 아직까지는? 사람이 뭐 이름 바뀐다고 바뀌지는 않잖아요. 조금씩 만들어가는 게 우리 강원도민의 일이 아닐까. 그 덕분에 이제 강원도가 발전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겠지만 파이팅하는 마음으로 강원도민들이 다 같이 뭉쳐서 열심히 하다가 보면 최고의 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강원특별자치도 파이팅입니다. 도지사님께 한 말씀.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렵게 된 만큼 이제 도지사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큰 것보다는 작은 게 더 중요할 수가 있는 시기니까 올해 이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좀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그 자연을 유지하고 말 그대로 예전부터 청정 지역이니까 청정 지역을 유지하면서 너무 환경 파괴하지 않는 상태에서 변화라고 해서 갑자기 뭐 어떤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지금이 있는 이 자연 환경 잘 보존하고 잘 중앙정부하고 해서 기업체 유치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트렌드가 될 수 있는 무언가에 요즘 세대에 맞춰서 관광도시로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새로운 또 도약의 시기에 도지사가 되셨으니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고 그만큼 영광을 가질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첫 단추를 깨는 자치도 승격에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지사 화이팅! 화이팅! 김진태 도지사님 화이팅!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지사님 화이팅! 자, 믿습니다 도지사님, 김진태 도지사 화이팅! 응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도지사님?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예. 역시 우리 지원 대단한데요. 많은 시민들 말씀 들어봤는데요. 예. 그중에 시골 탈출, 여자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여학생의 시골 탈출 가슴에 찡했고요. 맞습니다. 이제 강원도가 변방을 탈출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중심으로 한번 가보려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또 어떤 분은 이건 뭐 글자 수만 느는 거 아닌가요? 예. 정말 걱정됩니다.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4글자가 늘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아니겠죠.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기대 별로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 됐으니까 금방 잘 살게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보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솔직히 저는 더 정말 고마운데요. 그래도 아마 본심은 그게 아니실 겁니다. 그렇죠. 그 기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막 화이팅 화이팅 외쳐주신 거 보니까 진짜 좀 찡하네요.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염원이라든가 목소리 덕분에 우리가 강원특별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사실 특별자치도 출범하기 직전까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었습니다. 어려움도 좀 있었는데 인터뷰 영상에서도 어떤 도민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첫 단추 제대로 끼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고 2차 개정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보세요, 지사님? 네. 이번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작년에 특별자치도 법이 이미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이 1년 뒤다. 그 시행이 바로 금년 6월 11일이거든요. 그래놓고는 법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강원특별자치도가 23년 6월 11일부터 된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도지사에 취임을 한 겁니다. 1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한이 딱 있는 겁니다. 6월 11일. 출범식은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용이 없으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국회에다가 그거를 법률안을 이렇게 냈는데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냈는데 국회가 어떤 데입니까? 갑자기 여야 간에 뭐 서로 생각이 다르고 뭐 핑퐁을 하다가 우리 법은 처리를 안 하고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속은 타들어가고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그때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강원 도민들하고 다 같이 국회 앞까지 가서 걸기대회하고 어떻게 합니까? 천막 치고 밤샘 농성하고 그렇게 했더니 국회에서도 화들짝 놀라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엔 그렇게 제대로 협조를 안 해주더니 웬일로 또 이틀 만에 그 모든 절차를 다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범이 이제 드디어 되게 됐죠. 네. 여기서 얻은 그 교훈은 뭐냐? 우리 강원도민들이 하나가 되니까 이게 뭔가 일이 되는구나. 서로 막, 야, 이게 책임 미루고 막 이렇게 따지고 이랬다가는 잘 안 됐을 겁니다. 여야도 없고 영동 영서도 없고 다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로 빨리 이거 해주세요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 목소리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장님, 크고 작은 고비를 넘기고 어쨌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성과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 저도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의 열정과 노력 감사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보셨다시피 변방을 탈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시작이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더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왜 인정해 줘야 되는지를 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스템이 중앙으로부터 한계가 있으니까 지방에 많은 권한을 줘야 된다라는 시작점이 강원도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하는 과정에서 얻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시민 인터뷰도 있었거든요. 지사님께서 주요 변화 내용하고 효과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바뀌는 겁니까? 이게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자 끝이고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답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주 특별자치도가 됐는데요. 지금 17년이 됐는데요. 제주 그 시민들 중에는 제주 특별자치도로 바뀐 사실조차를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뭐가 바뀌어서 뭐가 도움이 됐는지를 안다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저는 답을 합니다. 그 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있죠. 41년이 돼도 아직도 지금 이제 착공도 못 하고 있는 그것을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제2, 제3, 제4의 오색 케이블을 아주 스피드 있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뀌는군요.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강원도의 산림이 82%입니다. 82%가 산림인데 거기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뭐 하나 거기다가 뭐 막사, 축사 하나 지으려고 화장실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산지에 대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또 농지도 그걸 다시 바꿀 수 있는 옛날에 절대 농지라고 했던 그 농업진흥지역 그 어려운 규제조차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환경, 산림, 농업, 이제 마지막 남은 군사 분야에서도 이런 규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기다려 주시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땅 이것도 좀 바꿀 수가 있네. 산림이었는데 거기도 뭐를 지을 수가 있네. 느끼실 수 있도록 이제 조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지라든가 산림이라든가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아까 도민 인터뷰 중에서 보면은 그래도 자연 훼손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어떤 분들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사실 조금 좀 찔리더라고요. 이런 환경 그 훼손을 걱정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 저는 이제 많이 뵙지는 못했는데 역시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환경, 예를 들어서 설악산을, 백두대간을 훼손한다 하면은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기 전에 1차적으로 우리 강원도에게 먼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거 챙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권 생겼다고 강원도에 뭐 케이블카를 갑자기 뭐 1년에 한 30개를 놓겠다. 이렇게까지 되면 국민 여론도 별로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거고요. 농지를 전용하는 거, 산지를 전용하는 거 이런 것도 꼭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이익과 이거를 개발해야 되는 이익을 잘 비교해서 고민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은 또 우리가 이제 첨단 산업으로 이제 나아갈 건데요. 첨단과 청정이 결코 배치되는 게 아니고 같이 병존할 수 있다,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북하고 충북하고 경기 북부가 특별법 제정을 현재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작업에 이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3번째고요. 지금 4번째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이제 곧 될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뭐 다 특별자치도 되면 뭐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 설렁탕 집에 가서 다 특이다 그러면 일반은 아무것도 없으면 특이 일반이지 그 무슨 차이가 있냐. 충분히 이제 그런 생각하실 만한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특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이 그동안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말 규제가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그런데 이렇게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인해서 돈을 이만큼 우리가 한몫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주도도 그랬습니다. 권한은 주되 예산을 더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그 컨셉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왔고요. 대신 그러면 뭐 돈도 못 받아오는데 그거 효과가 있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요. 돈을 몇 푼 받아오는 것보다 그 몇십 배, 몇백 배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설악산 5세 케이블카 그거 만드는데 공사비가 한 1,000억 정도 드는데요. 국비 신청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 좀 더 허리띠 졸라매서 우리 지방비로 하겠습니다 해서 양양군하고 우리 도비를 모아서 그걸 만듭니다. 왜? 국비를 그중에 1,000억이면은 뭐 한 500억을 만약에 국비로 받는다. 한 3년이 더 걸립니다. 그 심사받고 뭐 예비 타당성 조사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하면은요. 1년에 200억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산림이나 뭐 농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이것만 판만 깔아주면 국비 조금 받는 것보다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관련돼서는 물론 앞으로 또 계속해서 개정하고 보완을 하겠지만은 2차 개정의 교육과 자치조직권 같은 부분들이 핵심 과제가 빠진 점은 실장님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지사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권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교육이나 자치 조직권 같은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더 내려주기 싫은 권한이기 때문에 빠진 거겠죠. 이 빠진 권한들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5월에 이 법이 통과하면서 저희도 연구원이랑 도랑 같이 바로 특별자치도 3.0 팀을 만들었습니다. 3.0 팀은 무엇이냐면 빠진 특례들,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권한들을 가져오는 논리들을 개발하는 거고 이것들이 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필요한지 당위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행재정, 자치조직, 첨단산업 등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과 부합되는 그런 권한들일 텐데요. 그런 권한들을 잘 지금부터 준비해서 3.0을 대응하고요. 3.0이 끝난 다음에 또 4.0을 만들고 5.0을 만들어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중앙정부가 주기 싫은 권한들을 우리한테 가져오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위해서는 아마 도청뿐만 아니라 시군, 저희 연구원 같은 산하기관들도 같이 힘을 맞대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3차 개정 추진 현안하고 주요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좀 그 성과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 말씀드리는데 제일 아쉬운 게 교육 분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이제 협의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걸 꼭 넣고 싶었고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이거를 꼭 성과를 내야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좀 그래도 면이 좀 서고 우리 강원 교육을 위해서도 이건 꼭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쉽게 이제 교육 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국제 학교를 뭐 유치한다거나 하는 그런 특례 이게 왜 빠졌냐 하면요. 여기서 뭐 제가 그걸 다 뭐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국회의원 선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의 어떤 이런 세력 판도에 따라서
이 교육 특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우리 지금 양양에 교육청이 없죠. 예. 경찰서는 지금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18개 시군 중에 양양군에만 교육청이 없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게 교육 자치권을 좀 이번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거기에 조금 빠졌습니다. 예. 뭐 첫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고요. 이제부터 앞으로 3차, 4차 계속 개정해 나가면서 그런 거 다 넣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민선 8기 1년 강원특별자치도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도민들은 우리 지역에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함께 들어보시죠. 불편하거나 좀 필요하다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병원은 진짜 불편해. 전문 의료진이 있으면 좋은데 심하게 아플 경우는 뭐 서울이나 큰 데 가야 되는 게 대중교통 이용할 때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거. 버스 시간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잡혀져 있거든요. 버스 노선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로 교통망, 도로 또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외면받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손님 발길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관광지에 사람들이 와서 뭐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제는 갑자기 아파트 위로 지나가는 거야. 뭔 일이 생겼나? 7, 8바퀴를 한번 돌거든요. 훈련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도로 파손이라든가 그 지저분하게 오염되는 부분들이 뒤처리가 안 돼요. 자랑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자연 환경이 또 보기 좋아서 청정 지역이잖아요. 공기도 너무 좋고 바다가 굉장히 예쁘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오염되지 않은 그런 환경이나 뭐 인심 좋고 기후라든지 지역이 너무 예쁘고 좋은 곳이에요. 해산물 많이 나와서 뭐 좋지. 한우가 맛있어요. 일단 먹거리와 구경거리가 이렇게 잘 돼 있어서 그런 축제가 많다는 게 참 좋아요. 놀러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뭐 즐기시고 놀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원도는 어떤 변화를 맞이해야 될까요? 도로를 자꾸 확충을 시켜야 시간이 가까워져야 사람들도 많이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올림픽 덕분에 이제 KTX도 뚫리고 했지만 그것을 비롯해서 많은 그 교통 시설이 많이 확충되어서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규제를 완화시켜서 보기 좋게 그다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 유치가 많이 되고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는 그런 도가 됐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살아야지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가 밝고 미래를 보면 투자를 또 할 거고 지역에 그러면 서로 상생하는 관광에 좀 더 특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관광의 메카로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강원도 전 지역이 좀 균형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들러리 강원도가 아니라 이제 힘 있는 강원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도지사님, 네. 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기대해봐도 좋겠죠? 네. 근데 저 보면서 느낀 게 역시 이 방송의 힘이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우리 도민분들 찾아다니면서 요새 그 설명회도 하고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 강원도 분들이 이렇게 잘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낯도 많이 가리시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주 순식간에 여러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뭐 힘들게 강원도 다 돌아다닐 필요 없이 지원 방송만 보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몇 개 이렇게 보면은요, 뭐 병원 같은 거 부족하니까 잘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우리 공공의료, 그래서 우리 지금 강원도에 있는 의료원들의 우리 도에서 직접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필수 의료를 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요. 버스 노선 좀 고쳐주세요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특히 그 춘천시에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대폭적으로 바꿔주실 것 같고, SOC가 여전히 문제입니다. 강원 우리 특별자치도는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아직도 길, 고속도로 기차 깔아야 될 곳이 많습니다. 저 강원 남부권 영월 삼척 고속도로 지금 신경 바짝 쓰고 있고요. 어떻게 그 군 중에 인구 7만의 홍천군에 기차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용문 홍천 철도 놓도록 그것도 지금 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거고요. 또 뭐 KTX 뭐 또 GTX 이런 것들 우리 강원도 도 내에서 이렇게 순환 교통망 또 서울 수도권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예. 교통망 더 촘촘하게 지금 깔아가고 있습니다. 예. 숨가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현안들 다 챙기시려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됐거든요. 출마 선언부터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기까지 정말로 숨가쁜 일정들을 소화해 오셨는데 지난 1년 한번 돌아볼까요? 도지사로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60점이요. 60점이요? 네. 굉장히 겸손한 점수 주셨는데 이유를 아유, 여쭤봐도 겸손한 게 아니고요. 예. 아마 저 TV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 야, 뭐 김진태 도지사 무슨 60점이야 기분 나쁘신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치껏 사실은 뭐 한 70점 정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눈치껏 60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60점도 과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추도록 그렇게 더 열심히 해나갈 거고요. 이 행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뭘 저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오해를 받을 때도 많고요. 뭐 하나 예를 들면 작년에 그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것 과연 그게 그렇게 제가 욕을 먹을 일이었나 하는 좀 그런 점도 많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또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 그래도 다 또 그걸 알아주시고 뭐 그런 일들도 많은데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예.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또 특별자치도까지 됐으니까 제가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스스로 제가 이렇게 뭐 잘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한번 마음 먹은 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뀌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볼 자신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사님 공약 중심으로 논의를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교통 인프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도정 목표 가운데 하나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견인할 교통 인프라 구축. 지사님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네, 그게 사실은 방금 전에도 좀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원도가 왜 서울에서 강릉 가는 KTX가 깔리고 나서 강릉이 많이 또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양양의 인구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서 속초까지 가는 동서고속철이 드디어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강원 북부권 굉장히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예. 그런 데서 아직까지도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원 남부권, 영월에서 태백, 정선, 삼척으로 가는 그게 국토의 도속도로망 지도를 보면 그쪽이 휑하니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 쓰고 있고 어떻게 기차를 구경하지 못하는 그런 홍천 같은 곳에 용문에서 이어지는 그런 거 좀 하고 있고요. GTX-B는 이제 춘천에 하게 되는데요. 지금 ITX 그게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차 길을 새로 놓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그 수도권 광역 교통망에다가 노선 열차만 더 편성을 해도 우리가 그 엄청난 그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혜택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열차를 새로 도입해서 촘촘하게 그 열차 시간표를 까는 것만 해도 4천억이 듭니다. 예. 거의 돈이 안 들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4천억이 듭니다. 그래도 정부를 잘 설득해서 이것까지 지금 이제 그 아주 임박해 있는데요. GTX-B가 되면 서울역까지 논스톱으로 가고 인천공항까지 논스톱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춘천 시민만 그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동서고속철이 깔리면은 강원 북부권 주민들이 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도 지금 임박해 있으니까 예, 조금씩 기다려 주시면 앞으로 이제 잘 될 거고요. 그 제2경춘 국도 저희가 옛날부터 그 추진해 왔던 그게 지금 조금 난관에 부딪혀서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어서 우리 언론들로부터도 좀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착공할 겁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지사님, 역점 추진 사업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네. 이 부분도 간략하게나마 좀 짚어주실까요? 네, 또 할 말 많은 게 또 반도체죠. 그래서 이제 원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건데요. 이제 그 공장을 유치하면 큰 그런 공장을 이제 원주에다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원주만 혜택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아주 국가적인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네. 반도체를 하게 되면은 인력이 중요하거든요. 그 인력은 원주로부터 사방 뭐 100km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km가 살짝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 주목해서 반도체 그 연구원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국비를 이렇게 뭐 받아가지고 반도체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을 벌써 만들었고요. 그런 것으로 이제 이거를 자꾸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니 근데 뭐 당장 뭐 삼성전자를 갖다가 원주 공약을 했으니까 빨리 삼성전자를 저 어떻게 불러오세요. 못하면은 약속 못 지킨 거 아닙니까? 저도 이재용 뭐 부회장을 만나가지고 단판을 져서 말 잘해서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예.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반도체 하면은 강원도가 사실은 불모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그냥 와달라고 앞으로 잘 모시겠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거기에 뭘 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터전이 인력을 양성하는 것 아니면 이제 이번에는 그 기업들이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같은 것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삼성전자 회장이 이렇게 보다가도 아 그래 그러면 용인 이천에서 조금만 더 가면 원주인데 조금만 더 가면 춘천인데 여기다 공장도 좀 짓고 뭐 무슨 반도체 대학도 뭐 좀 짓고 이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거기다가 이제 이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 해서 너무 늦지 않게 거기다가 어떤 좀 성과를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민들께서는 관광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거든요. 아까 언급이 좀 됐습니다만은 41년 만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환경부의 환경 영향 평가 조건부 동의 받았습니다.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맞았는데요. 지사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오색 케이블이요. 첫눈 오기 전에 착공하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41년 기다렸는데 거기다가 그럼 42년까지 기다려 달라? 저는 정말 그 면목이 없어서 그 말 안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지금 아주 초스피드로 이거를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눈이 설악산에 보통 10월이면 오니까 그 전에 착공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한 2년 내로 이제 완공이 되면 거기 이제 많은 손님들이 와서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것도 양양 국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전국에서 야 도대체 설악산 오색 케이블이 뭔데 이렇게 그동안 시끄러웠어.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은 한 번씩 아마 다 와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와보니까 야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다 보니 저 멀리 동해바다 보여, 뭐 대청봉 보여. 그러면 그분들이 한 번만 오고 말까요? 또 오고 또 오시고 이렇게 되면 그것만 보고 가실까요? 속초도 가고 강릉도 가고 자 그 혜택이 두루두루 퍼질 겁니다. 그걸 알겠습니다. 보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장님, 인구 감소 대응할 실효성 있는 방안도 이 시점에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교통 인프라, 예. 관광 인프라, 기업 유치 인프라 그런 모든 것들이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국이 난립니다. 인구 감소하고 있고요. 그렇죠. 국가 인구 감소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떠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20년 동안 출생아 수가 한 60% 감소했고요. 매년 20대가 5,000명에서 3,000명씩 순이동 수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의 원인을 찾아보면 다 일자리, 그다음에 요새 최근에는 교육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자도가 되면 많은 권한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특히 이런 행재정, 인프라에 대한 권한이 확대돼서 기업들이 진짜 우리가 유치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정주 인구도 중요하지만 생활 인구라든지 관계 인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소는 옮기지 않지만 우리 지역을 자주 찾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의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일자리 때문에 또 사람들이 머물게 되는 거고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주 인구도 중요하지만 생활 인구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네. 자주 오는 사람들을 늘릴 수 있는 정책도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 도청 제2청사는 언제 개청하고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간략하게 좀 네, 부탁드립니다. 7월 24일에 예. 개청합니다. 예. 이게 정말 영동권 주민들의 뭐 아주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혹시라도 영동 지역 주민들은 좀 뭐 더 많이 주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원래 있었던 영서 지역 또 춘천 시민들은 그걸 왜 도청을 옮겨갑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욕 안 먹는 길이거든요. 예. 저는 뭐 어차피 뭐 욕도 많이도 먹어본 사람으로서 이럴 때는 이거는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거를 추진을 한 겁니다. 예. 다행히 또 영동 지역 분들이 그거를 좀 많이 환영해 주시고 그래서 적어도 영동 지역 분들이 6개 시군, 강릉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도청의 일을 보기 위해서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일은 없으시도록 예. 거기에 조직과 인원을 보내서 모든 종합 민원을 거기서 다 원스톱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또 이제 이런 그 춘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뭐 소외감이나 이런 것은 너무 걱정하시지 않도록 네. 또 그래도 이 도청의 주요 기능은 여기 그대로 또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여러 가지로 또 더 많이 키워 나가겠습니다. 올해 9월 달에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산림 엑스포 조직위원장이시기도 한데 어떤 준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강원도에서 세계 산림 엑스포라는 게 열립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도민 여러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강원도 우리 고성에서 옆에 있는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해서 이게 열리는데요. 9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립니다. 산림에 관한 모든 것, 포리스트, 이 산림, 세계에서 최초로 열리는 산림에 관한 박람회, 전 세계에서 많이들 몰려오실 건데요.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적어도 강원도민 여러분들은 한 번씩 그 행사장을 찾아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특별자치도 강원도의 발전과 변화는 권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량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오늘 토론에서 못하신 말씀 있거나 도민들에게 꼭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당부 말씀 있으시면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우리 도민 여러분들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출범이 됐듯이 이것을 성공하게끔 하려면 도민 여러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자다가 뭐 펄뜩펄뜩 걱정도 되고 막 좀 잠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보내주셔서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오히려 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태까지 도와주셨듯이 좀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다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당장 다음 달부터 왜 우리 매출이 안 늘어? 뭐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가 좀 조급해지니까 단 1년이라도 조금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면 저희 또 우리 18개 시장 군수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멋진 특별자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주제가 새로운 출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는이었는데요. 이슈와도 어떻게 전정하셨습니까, 도지사님? 네. 뭐 이렇게 한 단어나 한 문장, 뭐 노래 가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주시면 한마디로요. 저는 뭉치면 산다. 뭉치면 산다. 네. 이번에 이 법 개정 과정에서도 보여주셨듯이 강원도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여기서 또 여야로 나눠서 싸우고 영동 영서로 나눠서 싸우면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다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면
강원특별자치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네. 한 마음으로 뭉쳐서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잘 만들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오늘 바쁜 가운데 자리해 주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 이원학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의 수장들을 모시고 민선 8기 지역발전 방향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던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쉐리투게더 오늘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모쪼록 그간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정책과 방안 등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